지난 정부에서 이른바 충암 라인은 공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될수록 균열을 넘어 각자 도생의 모습이 뚜렷해집니다. 그 라인 핵심, 여인영 전 사령관의 오늘 증언도 그 흐름에 있습니다. 계엄은 불가하다고 무릎 꿇고 반대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은 여 전 사령관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 했는데 그대로 되돌려준 꼴이 됐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명단을 만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5월에서 6월 사이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이란 말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조금 감정이 격해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헌법이 대통령한테 보장한 비상 대권, 비상 조치권, 제가 용어도 잘 헷갈리는데 그런 말씀도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계엄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계엄은 말이 안 된다며 무릎을 꿇고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10만 명이고 육군이 3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평시에 계엄령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훈련해 본 적도 없고 계획도 없고 단 한 번도 그런 거 준비해 본 적도 없다. 군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무릎 꿇고 그러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엄을 밀어붙인 윤 전 대통령에게 잘못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정치인 체포 명단을 두고 아직도 윤 전 대통령이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의문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반면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은 교묘하게 여 전 사령관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도대체 방첩사령관이라는 놈이 이거 수사에 시우자도 모르고 이거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저 양반이 도대체 이런 거를 여인영이한테 시키고. 여 전 사령관의 체포 명단과 선을 긋고 나선 셈입니다. 충암고 라인으로 뭉쳤던 윤 전 대통령과 여 전 사령관이 이제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는 모양새입니다. 여 전 사령관은 대부분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불리한 질문에는 날을 세웠습니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4일 중견 간부 이상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적힌 휴대전화 메모에 대해 물었고,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는 의미입니까? 여 전 사령관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조각조각을 선택을 해서 메모를 쓴 사람은 전데 왜 다른 사람이 그걸 스토리라인을 만들죠? 윤 전 대통령도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민주당사의 군 투입 지시 등 불리한 질문엔 반박했는데 여 전 사령관도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온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윤석열 씨가 작년 5월, 6월부터 자기네들 모아놓고 비상대권, 계엄을 언급했다라고 증언을 하긴 했습니다. 네. 다만 그게 계엄 사전 모의는 아니라는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어요. 작년 5월, 6월에 안가에서 저녁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김용현 등등을 모아놓고 윤석열 씨가 간첩 수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당 때문에 국정 운영이 힘들다. 그래서 대권 조치가 필요하다, 계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봄부터 했었다. 예. 네. 그리고 본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전시도 아닌 평시에는 계엄이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본인은 만류를 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그때 계엄을 한다 또는 안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 본인도 가정하에 불가능하다라는 보고를 드린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계엄 사전 모의가 아니라는 데 선을 그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의 혐의와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여러 번 봤습니다만 작년 10월 이때부터 여인영 씨가 본인 휴대전화에 기록해놓은 메모를 제가 여러 번 전해드렸죠. 거기 보면은 사전 모의가 사실 너무 명백해요. 네. 심지어는 무인기 얘기 적어놓으면서 이렇게 북한을 자극해서 상시적인 긴장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예. 이런 얘기까지 써 있어요. 휴대전화 메모죠. 그게 예. 이제 특검 수사 결과로 나왔죠. 거기다가 정치인 체포 명단도 이미 다 써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사전 모의 증거가 너무 이미 확실한 상태에서 본인이 또 본인 입으로 사전 모의 했다고 얘기하긴 뭐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별게 아니었고 어떤 정서적인 차원에서 튀어나온 말이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증언을 하면서 예. 본인 혐의도 좀 빠져나가려고 하고 방금 말씀드린 그 휴대폰 메모에 대해서 오늘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네. 바로 요건데.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지작사, 특전사, 수방사, 수방사. 방첩사는 네. 공통된 의견으로 각오하고 있다. 예. 예. 적행동, 북한의 행동이 먼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전시 또는 경찰력 통제 불가한 상황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쟁을 만들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까지 써 있고요. 아무것도 모른다. 감정만 앞서온 것이다. 강우의 사례를 참고한다.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써 있는데 이것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또
우여곡절도 있었다는 것을 또 암시하기도 하고요. 네. 아무것도 모르면 윤석열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저거는 박안수 사령관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박안수 사령관을 불신해요. 여인영 사령관. 그 왜 이응이라고 표기했는가 보면 이제 비읍하고 이제 겹쳐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박안수 사령관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결국에는 이제 가담을 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강호필 지작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 논의를 하다 결국에는 이 이너서클에서 나가버리거든요. 네네. 안가 모임에서 이제 더 이상 강호필 사령관이 오지 않아요. 음. 그래서 이제 연희영 방첩사령관이 이거 강호필이 나가서 좀 위험하다. 이런 내용들도 지금 메모에 적혀 있는 것이어서 보안 위험, 인허로 들어오면 안 됨. 이게 보안에 상당히 신경 쓰는 모습도 메모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 메모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아무튼 그 전부터 작년 봄부터 계엄 얘기는 나왔고 자기는 뜯어 말렸다. 이런 취지로 무언가 자기를 변호하긴 변호하는 듯한 그러나 진작부터 이 계엄 얘기 그러니까 김민석 현 총리가 문제 제기를 이렇게 했을 때 물론 그때는 막 그 국민의힘에서 뭐 엉뚱한 소리 한다 뭐 근거 없는 얘기한다라고 했지만 돌아가는 소문이나 듣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김민석 계엄 총리가 그렇죠 네.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국회에서 맞아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엉뚱한 소리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지만 사실 근거들이 이제 돌고 있었던 거죠. 예. 사실 과거에 김민석 이제 현재 지금 총리가 계엄설 얘기했을 때 초반에는 모두가 에이 설마라는 설마 했죠. 여론이 맞아요. 많았죠. 저도 그랬어요. 예. 예. 그리고 여인영의 저 발언도 보도를 자세히 보니까 무릎을 꿇고 뜯어 말렸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군 상황이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얘기를 했다가 이거 내가 너무 선을 넘었나 싶어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일개 사령관이 무례한 발언에 그러니까 근데 술 한 잔은 마셨고 근데 대표님 이게 진짜 저희가 막 해본 적도 없고 죄송합니다. 약간 요 스탠스예요 이게 보니까 그러네. 이게 본인 진술이에요. 본인 진술이야 박상기 이게. 뭘 이렇게 막 과장한 게 아니고 본인 진술이거든요. 예. 무릎을 꿇어서까지 말렸다라고는 하지만 그 무릎을 꿇었다는 게 꼭 말리기 위한 것이었느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예. 예. 아니 그리고 말렸다는 내용도 현실적으로 군인들을 동원하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본인이 말려요. 이게 본인 진술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애초에 사령관으로서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위헌 위법하다라는 식으로 말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군 동원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만류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재판에 나온 여인영 씨의 육성을 이제 속속 좀 들어오나 봐요. 이게 녹화돼서 나중에 들어오잖아요.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겁니다. 제가 판사님 군대 생활 36년 했습니다. 계엄 훈련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사회 질서가 혼란하고 그러면 군이 동원될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 생각을 하고 그러시는데 정말 천만의 말씀입니다. 육군 30만 명 중에 계엄령에 동원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실태를 제가 대통령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전시가 그러할진데 무슨 평시에 계엄령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훈련해 본 적도 없고 계획도 없고 단 한 번도 그런 거 준비해 본 적도 없다. 그래서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 비상조치권이라 할지라 그래도 군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제가 일개 사령관밖에 안 되는데 대통령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무례한 발언을 내가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급하게 술도 한두 잔 들어간 게 있어서 감정이 격해져서 제가 무릎 꿇고 그러고 말씀드렸습니다. 급하게 마신 거는 팩트를 얘기하네요. 윤석열이 소폭을 급하게 마니까 막 돌려버리니까. 예. 근데 속도 같은 거는 굉장히 빠르게 두두두둑 얘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구체적 진술이죠. 구체적 그러니까. 진술을 이렇게 속도감 있게 얘기하긴 하네요. 그건 네. 좀 참고할 만한 것 같긴 하고요. 예. 윤석열 재판에서 오늘 여인영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 지금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인영도 중요한 증언이 나왔어요. 무릎을 꿇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자기가 나온 그 공개된 메모가 그냥 평소에 끄적거린 거다.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고 어떻게 보세요? 본인이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재판 전략을 생각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적 질문, 선택적 답변을 맞아요. 한 것 같은데 일단 나 사실 계엄에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계엄 이거 윤석열한테 말도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어디서 그랬다는 겁니까? 안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증명이 안 돼요. 네, 증명이 안 되고
다만 MBTI식으로 얘기하면 감성적 접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군이 이거에 동원될 수 있는 병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하나 호소를 한 거고, 근데 구체적으로 자기가 한 행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메모를 통해서 정황적으로 입증되는 이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나도 그때 망상을 했었네. 뭐 이런 식의 이제 답변을 하는 거죠. 고도의 전력을 갖고 나오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말하자면 그걸 통해서 나는 계엄에 반대했고 이 계엄의 실행은 어떤 구체적인 지시관계나 위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대통령이 그런 자리들에서 했던 얘기들을 내가 메모한 거다. 이런 정도로 이제 본인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재판장에서 어떤 피고인들이 쓰는 이제 바보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5월에서 6월 사이에 있었던 안가 모임에서 비상대권, 계엄을 언급을 했다. 그때 이제 여인영의 주장은 그런 거죠. 그 무렵에 그런 비상대권이나 계엄 얘기를 하길래 지금 우리 군의 사정을 다 설명을 하고 군이 지금 국방을 위해서, 그러니까 북한의 뭐 예기치 못한 공격이나 이런 걸 방어하기 위해서 다 동원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뭔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군을 동원해서 우리가 안정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러면서도 진짜 아까 만약에 감성팔이를 하는 게 제가 주제넘게 대통령께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생각에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저 그렇게 되게 순종적이고 착한 사람이에요. 저 그렇게 계엄 같은 거 어마어마한 일 계획할 만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누구를 잡아다 죽일 생각, 어떻게 제가 그런 사람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는 부분은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가 끝나고 나서 보다 직접적으로 계엄에 관한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이 또 나왔잖아요. 그 폭탄주 돌렸던 폭탄주 그날. 돌리면서 소맥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3월, 그러니까 이제 5월, 6월하고 또 10월하고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사람이 바뀌었을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저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5월, 6월 달에 군이 그런 정도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사실 동원됐던 병력 숫자 얼마 안 됐습니다, 국회에. 그럼 김용현이 그 장관이 그렇게 국방 이쪽에 북한 쪽이 뚫릴 거 걱정할 필요 없다. 특전사 300명만 보내면 되는 거다. 우리의 작전은. 이렇게만 했어도 그렇네요. 그러면 장관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또 했을 순종적인 인간이란 거죠. 거꾸로. 오히려. 지금 내란 재판에서 나온 특정 시점들의 발언들을 보면 여인영의 이 말은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여인영이 만약에 5, 6월 달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7월 달에 윤석열이 하와이에 갔을 때 합참 본부장한테, 차장한테 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까? 한동훈 빨갱이라고 한 거예요. 예, 그쵸. 그 7월이에요. 근데 만약에 5, 6월 달에 여인영이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계엄은 안 된다고 했으면 7월 달에 이미 여인영도 빨갱이였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5월 달 이후에도 관저에서 함께 했죠. 계속. 여러 차례 만납니다. 그리고 10월 1일 날 함께 했던 5명 중에 1명 아닙니까? 그 얘기는 5, 6월 달에 모르겠습니다. 뭐 여인영 말에 얼마나 진실 함량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이후에 윤석열과의 관계가 아무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계엄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테이블에 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리고 12월 3일에도 어쨌든 방첩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여인영의 이 말은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얘기지. 사실 이렇게 사실이 다 진실 함량이 높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거는 다른 내란 재판에서 나온 증인들의 진술에 비춰서 생각해 봤을 때 여인영이 5, 6월 달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여인영 배제됐겠죠. 왜냐하면 7월 달에 그 얘기를 신원식이 그래?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가서 내가 얘기할게. 그거 가서 얘기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장관이 바뀌어요. 근데 만약에 여인영이 5월 달에 이 얘기를 했다라면 방첩사령관이 바뀌었겠죠. 장관도 바꾸는데. 맞네. 그 메모 말입니다. 메모 조각조각 적힌 메모. 그거 자기 평소에도 끄적끄적 많이 한다. 그래서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면서도 특검이 뭐 한동훈, 이재명, 조국 이런 이름 체포 명단 그건 누가 알려줬냐 했더니 그거는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아예 증언을 거부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재판을 별도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증언을 거부하겠다라고 했는데 방첩사령관이 그때 당시 명단 알려진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정치인의 이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야당의 이름은 그때 야당의 이름은 한동훈 당시의 당 대표 이름이 왜 거기에 들어갈 것이며 그렇잖아요. 그리고 김어준 같은 민간인 그리고 양정철로 추정되는 이 사람의 인물 이런 인물들은 사실 여인영 방첩사령관 입장에서는 주목할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군의 방첩사령관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여인영의 메모에 나온 명단과
그다음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가지고 들었다는 메모가 일치해요. 왜 똑같아?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돼? 우연히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뭐 야당 인물들 그렇게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리고 지금 홍장원 차장의 진술이 뭡니까? 대통령 전화해서 윤석열 전화해서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방첩사를 도우라고 한 거예요. 아, 그렇지. 방첩사의 체포를 도우라고 한 거예요.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둘이 같은 명단을 적어놨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방첩사를 도우라고 지시한 게 윤석열이에요. 그럼 윤석열이 똑같은 지시를 했다는 똑같은 거지. 지시를 했다는 거죠. 내가 방첩사가 내용을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이래 거기들을 체포할 거니까 그걸 지원해. 그러면 국정원한테 대공수사권을 돌려줄게. 예.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여인형이 이거를 적어놨다는 거는 그거 설명이 안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포고령과 관련된 내용을 적어놓잖아요. 이미 10월 27일 날. 이건 뭡니까? 12월 3일 개엄 이전에 포고령이 하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10월 달에 메모가 집중돼요. 왜 그런 그 겁니까? 핸드폰 메모 말씀하시는 네네. 겁니다. 왜 그런 네. 겁니까? 10월 1일 대통령과 만나서 도원 결의를 했잖아요. 국군이나 만나서 폭탄주 돌리면서 폭탄주 계란말이 돌리면서 먹으면서 그러니까 10월 달에 본격적으로 그걸 하고 그다음에 실제 군이 계엄 상황에서의 대응 훈련을 몇 월 달부터 시작한 겁니까? 8월 달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방첩사 군의 정보를 다 다루는 방첩사령관이 그거를 그냥 내가 혼자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메모로 적어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윤건영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한 발언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었지만 사실 이게 이제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이 증언이 나올 때마다 사실 굉장히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근데 국정원 업무 보고 때 폭탄주 돌려가면서 취해서 네. 경호원에게 엎혀서 나갔다. 굉장히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는데 국정원 업무 보고는 사실 굉장한 뭐랄까요 보좌관도 사실 못 들어가요. 이 국정원 업무 그렇죠. 보고를 받을 때는 현직 대통령도 업무 보고를 매년 받는 것도 아니고 예. 수시로 받는 것도 아니고 종이 다 가져가고 재임 기간 동안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로 예. 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정보라고 하는 게 가장 민감하게 흔히 말해서 안테나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보기관의 수장들을 다 이 국정원장 공간에 불러다 놓고 테이블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소폭을 만드는 바람에 나중에 이제 테이블마다 싹 돌려가지고 자기도 한 잔씩 마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먹다가 결국에는 만취해가지고 경호원이 없고 나올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냈다. 그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는 구멍이 나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알려졌던 국군의 날 행사에 장군들 5명 불러다 놓고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장군 5명 불러다 놓고 또 만취하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한민국이 안보 따윈 나 몰라 술 먹을 거야.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는 이거는요. 단순하게 그렇게 술을 먹었다라기보다 2023년 2월 경이면 이미 계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고 그러면 이 국정원의 어떻게든 도움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도 이 윤석열이라는 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이 인간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소맥 먹는 겁니다. 아 친해지려고 지금 집단에는 친해지려고 한 거예요. 대기업 회장들도 막 유럽까지 끌고 가가지고 먹기 싫다는 사람 소맥 그렇죠, 먹여가지고 그렇죠. 만취하게 만들고 그런 인간이잖아요. 네, 일본 총리하고도 네. 내부 총재라는 대표라고 생각하면서도 만나면 아침부터 이제 소맥 먹고. 소맥 먹고. 네. 그러니까 이날 2023년 2월에 업무 보고는 대충 끝내고 소폭을 말았다. 윤석열의 세계관에서 보면 5년에 한 번 아니면 2번밖에 못 마니까 오늘은 좀 마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엄청나다. 네, 그러니까 예. 이게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일반인 적자 적용되고 있는 거 보면 전쟁 안 난 게 진짜 신통한 네. 일이고 맞아요. 지금 윤석열이 나라를 이렇게 통치했는데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진짜 신통한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한남동 관저에 사우나를 만들었구나. 그렇죠. 그거 먹고 그렇게 거기 가서 쉬려고 잠이나 자려고. 아니 그랬잖아요. 계엄 당일날도 오전 11시에 출근했다고 수행실장이 증언을 했잖아요. 예. 계엄 당일날도. 4억 원 들여서 지하 통로 만들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늘 그렇듯이 11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늘 그렇듯이 마셨다는 거죠. 매일.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만 바꿔서. 뭐 네. 대통령실에 있었던 관계자들이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전에 보고서 들고 들어가면 그렇게 화를 내고 똑같은 내용 오후에 들고 들어가면서 이제 추리 좀 깨면 좋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증언들이 나올 정도니까 이 사람에게 이자에게 오전은 없었다. 오전은 그냥 숙취의 시간이다. 하고 한 2시쯤 되면 근데 이제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게 어떤 마음인지. 네. 한 2시쯤 되면 한 10시까지는 내가 오늘 또 술을 먹으면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와서 좀 앉아 있고 점심 지나고 이러면 오늘도 괜찮은데. 그래서 한 4시쯤 연락이 온대요. 네. 너네 그러니까, 멤버들 네. 요거 4시 돼? 그게 이제 술시라고 부르는 한 4, 5시 되면 오늘도 멤버를 짜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대통령이 돼서도
매일매일 그러고 이제 살았다. 근데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통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근데도 나라가 돌아가는 거 보면 진짜 신통한 일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예. 예, 근데 제대로 돌아가진 않았죠. 그렇죠. 예, 당시에 모든 게 다 엉망으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 에어포스 아니 그 대통령 순방기 타갖고 기자들한테 한다는 첫 번째 농담이 네. 어떻게 맥주 한 잔들 하셨어 이거를 하는 게 이 사람의 세계관이다. 윤석열한테 난 더 이상 충격을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또 엄청난 그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네. 윤석열이가요 대통령 재직 시절에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안보예요. 안보. 매번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윤석열이가 국정원 업무 보고를 받을 때 폭탄주를 너무 많이 처먹어가지고 실려 나갔대. 아니 다른 업무 보고도 아니고 국정원 업무 보고 국정원. 네. 아이고. 윤건영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브로레 윤건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이 뭡니까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나 이거 진짜 충격 받았어요. 저도 예전에 제보를 받았던 건데 사실 이야기를 안 했죠. 와, 너무하잖아요 내용이. 와. 술 먹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지 몰랐고 대통령이 임기 5년 중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국정원에 가서 업무 보고를 받아요. 네. 그래서 국정원 직원들 격려도 하고 우리 끝나고 나면 국정원장 공간에서 네. 이제 밥을 먹죠. 만찬을 해서 이렇게 격려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글쎄 윤석열이 소폭을 말아 드셨다는 건데 와. 문제는 문제도 아니죠. 김규현 원장 시절이거든요. 2023년 2월 24일로 추정되니까 김규현 원장은 종교적 이유 때문에 술을 입에도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네. 몰몬교시고 해서 네. 담배나 술을 아예 입에도 안 드세요. 커피도 잘 안 드시는 분이세요. 꽉 막히는 그 양반이 사실 국정을 망쳐놓은 사람인데 헤드 테이블에서 김규현 원장이 헤드 테이블에서 떡 앉아 있으니 네. 술이 안 돌 거 아닙니까? 네네네. 당연히 이 양반은 술을 멀리하는 사람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갑자기 윤석열이 일어나더니 이래서는 안 되죠. 이래서 아이고. 이거는 나라가 아니죠. 네. 내가 한 바퀴 돌게 이러시더래요. 와. 내가 한 바퀴 돌게 그러면서 보통 이제 저도 그 만찬에 여러 번 갔었는데 원장 공간에 가면 넓은 식당 같은 데서 원형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져 있어요. 네. 한 수십 개가. 음. 그걸 다 돌았다는 거예요. 와. 소폭을 알아주면서 아니 막 소폭을 만들면서 자 여기 만들면서 네, 자 모여 쭈르륵 만들어서 자 마셔 이렇게 마시고 또 옆에 테이블 가서 또 마시고 이런 식의 행태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가 뭐 소폭 기계도 아니고 중반쯤 가서는 힘이 딸리지 않겠습니까? 네. 인사불성이 되는 거죠. 정신 못 차리는 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는 거의 실려 나오다시피 했다라는 거죠. 야. 이 제정신입니까? 아니 가장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의 업무 보고에서 이렇게 실려 나온다는 게 근데 대통령이 이른바 이제 필름 끊긴 거잖아요. 블랙아웃. 그렇죠. 그럼 국가 안보 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 이런 상황에서 특별한 위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럼 판단을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시대에는 늘상 있던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인 거죠. 사실은 네. 그냥 뭐 기념으로 해서 한 잔 정도 와인 조금 마시는 게 통상의 예거든요. 네. 근데 그날은 너무 많이 마셨던 거고 웃겼던 건 끝날 무렵에 국정원에서 연포탕을 냈다는 거예요. 네? 국정원에서 뭐 했다고요? 연포탕. 메뉴로 연포탕. 네. 술안주인데. 그러니까 술을 먹을 줄 알았는지 뭐 어쨌든 몰라도 참 애초에 그 마실 준비를 하고 갔나 보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이제 이거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 윤석열 시절에는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시간이 좀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 보고가 있잖아요. 저도 청와대 꽤 오래 있었지만 보통 대통령의 보고는 2시 또는 3시에 많이 하거든요. 오후에 시간을 할 때. 네. 왜냐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하고 또 집행도 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가끔 윤석열 씨가 보고 시간을 5시에 잡을 때가 있대요. 5시. 네, 5시에. 이 말은 뭐냐고 하면 뭐예요? 보고는 뭐 대충 한 30분 하고 저녁이나 하고 가시죠. 이러는 거예요. 보고는 중요한 게 네,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관가에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네네. 그럼 어떻게 돼요? 장관들이 야 오늘 뭐
예를 들어 해수부다. 해수부고 5시야. 그럼 해수부 장관 컨디션 미리 마시고 하는 거죠. 그래요. 네. 근데 진짜 기가 찬다. 그러면 진짜 기가 업무 차죠. 보고는 거의 약식으로 진행되고요. 그러니까 업무 보고가 아니라 대통령한테 하는 여러 가지 보고가 있거든요. 아. 보통. 근데 이제 그런 걸 윤석열 씨는 그렇게 술 마시는 걸로 이렇게 막 했다는 거죠. 근데 다른 데도 아니고 아까 그래도 아까 김건희가 채워줘서 다 뭔 소리야. 근데 아까 얘기한 게 정말 저도 제일 이게 충격적이었던 거 그거예요. 10월 1일 국군의 날은 군장성들 요직에 있는 군장성들 맞습니다. 모여놓고 인사불성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파할 정도로까지. 예. 그럼 그때는 국방은 어디 가버린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대한민국 정보기관에 또 수장들 불러다 놓고 거기서 또 정보기관도 그날 그 시간 동안 펑크가 났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기가 막힌 정도가 아니라 윤석열 입장에서 2023년 2월이잖아요. 국정원 사람들이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면 가까워져야 될 인물로 생각을 했을 거다. 그러면 이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인간관계에 친밀도. 스킨십을 맺는 유일한 방법이 폭탄주 돌리는 그게 거거든요. 술이야, 맞아. 그렇게 해서 술을 처 마신 거예요, 사실. 그럴 수 있겠다. 이게 말씀처럼 변호사님 말씀처럼 윤석열의 패턴인데요. 우리 계속 여기 방송에서 제가 여러 번 나왔지만 안가를 그렇게 활용한 거 아닙니까? 네. 안가에서 군 장성들 모아서 소폭 돌렸거든요. 그리고 자기 관저로도 부르고 소폭이 계엄의 주요한 그게 된 거죠. 진짜. 소폭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게 간단한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가십성이 아니야. 소폭. 그때부터 지금 사실 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가까워지려고. 네. 야,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래놓고 또 대통령실에는 사우나랑 침대 갖다 놓고, 그렇죠. 출근 늦게 하고, 출근 비밀의 통로 지하에 만들어 놓고. 와, 소폭이란 매개체로 모든 일상과 국정을 다 이렇게 짜맞춰 놨네요. 그렇습니다. 먹고 사우나 가고 쉬고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예.